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 365의 유다현입니다. 최근에는 명절 등 선물 세트로 자주 애용되는 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인데요. 각종 비타민제부터 오메가3, 프로폴리스 등 그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나이가 젊든 많든 어느 집 식탁이나 비타민제 또 영양제 하나씩은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은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먹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고 아니다, 그래도 몸에 좋은 거라고 하니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고 현명하게 먹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우리 주제가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거의 안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뭐 어머니가 가끔 주실 때 먹는 정도. 그런데 교수님은 좀 챙겨 드시나요? 사실 저는 이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분들 많이 모시면서 네. 또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서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 어떤 건가요? 그게 바로 고용량 비타민 B 복합 제제를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가능하면 꼭 챙겨서 먹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제는 꼭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꼭 챙겨 먹는 편입니다. 드시고 계시군요. 근데 사실 요즘 시대는 또 워낙 먹는 게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도 있고요. 왠지 먹는 걸로도 영양소가 다 섭취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영양제나 또 비타민제를 챙겨 먹어야 하나요? 사실 맞는 말씀이세요. 2015년 우리나라의 국민영양평가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대부분 다 괜찮은데 네. 칼슘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칼슘이요? 칼슘이 하루 보통 700mg 정도 드셔야 되는데 495mg 정도밖에 안 먹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 외에도 비타민 A라든지 철분이라든지 부족한 것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여중생, 여고생들은 자연스럽게 생리가 시작하는 나이에서부터 철분이 부족할 텐데 철분 섭취량이 또 부족하고 또 우리가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 비타민 B군도 사실은 우리가 각기병이나 기타 병을 막는 건데도 부족할 수도 있고 비타민 A나 비타민 C는 우리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인스턴트 식품 등을 섭취하는 즉 열량 칼로리는 많이 섭취하는 데 비해서 네. 꼭 필요한 무기질이나 영양소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열량 섭취는 오히려 과다지만 영양소 섭취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주제가 이번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제가 좀 종류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종류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혈액순환 개선제부터 뭐 면역력에 좋은 거, 간 영양제, 또 눈에 좋은 영양제, 또 키 크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 뭐 이것만 먹어도 정말 배가 부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꼭 다 이렇게 챙겨 먹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해요. 우선은 지금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환자분들이 물어봐 주는 게 유 선생, 눈에 좋은 영양제는 눈에만 좋나? 맞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보통 우리가 간에 좋은 것, 눈에 좋은 것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상호작용으로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특정 질환에 특정한 것을 먹으면 좋다라는 걸 믿음을 갖고 먹지만 네. 사실상으로는 그것이 일반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질환의 치료에 보조의 역할을 하면서 건강의 기능을 항진시켜주는 보조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맹신하셔도 안 되고 또 이것저것 다 서로 많이 생겨지다 보면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네. 부작용도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주치 선생님 그리고 동네 약사님과 상의하셔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 종합 영양제도 있잖아요. 뭐 종합 비타민도 있고. 근데 종합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뭔가 모든 그런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종합 영양제라고 하는 건가요? 이것도 저도 처음에 학생 때 공부하면서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네. 양양 시간에. 그랬더니 교수님이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아유. 근데 실제로 저도 가끔은 네. 혼돈이 되고요. 하는 게 비타민 C가 보통 대표적인데 네. 하나로만 돼 있는 단일제가 있고요. 비타민 2가지에서 4가지만 들어있는 복합 비타민제가 있고 네. 비타민 A, B, C, D, E 무기질까지 같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제로 크가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엽산만 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단일 비타민제를 드시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성장기라든지 그다음에 출산 후에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필요한 게 종합 비타민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제라고 해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단일이냐 또는 복합이냐 종합으로 나눠서 상황에 따라서 복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래서 이제 자기 건강을 챙긴다고 뭐 한번 뭐 비타민제나 영양제를 먹을 때 한 움큼씩 드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막 7개, 8개씩.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영양제가 이거를 무슨 레인보우라고 제가 불러요. 무지개라고.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드세요. 뭐 빨주노초 파란보를 드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주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만성 질환에 대한 걸 이해가 높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안 드셔도 되고요. 또 요즘에는 약사님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세요. 복약 지도를 통해서도. 왜냐하면 사람마다 흡수율이 다르고 질환별로도 흡수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위궤양이나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는 경우에는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어떠한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다 파괴되거나 아니면 흡수가 안 돼서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영양소, 그건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나에게 맞는 영양소는 어머니가 제일 잘 아세요. 제가 모든 어머니가 주치이고 약사님이고 또 본인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집안의 가장 큰 의료 보고 창고라고 하거든요. 어려서부터 먹는 습관을 보면은 식습관에 따라 역시나 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변비가 많은 분들은 식이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또는 우리가 골다공증이라든지 어려서부터 성장장애가 있는 경우는 혹시 칼슘 섭취가 부족하거나 네. 또는 칼슘하고 같이 먹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또는 나는 젊은 20대 여성인데 머리가 자꾸 많이 빠진다. 네. 혹시 생리량이 많으면서 빈혈이 있어서 철분제라든지 철분 같이 먹은 비타민 C가 부족한 게 아닌지, 즉 본인에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가족하고 마치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동네에 가까운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하다 보면은 본인에게 맞는 그 비타민제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맞는 영양소는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제일 많이 여쭤보면 아세요.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셨듯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이제 필요한 게 가장 부족한 게 칼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칼슘제를 그냥 복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칼슘이 좀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시금치입니다, 사실은. 근데 시금치를 하루 권장량만큼 드시려면 네. 이만한 광주리로 드셔야 돼요. 어마어마하네요. 그거 언제 그거를 또 데쳐가지고 무쳐서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시금치 같은 멸치 같은 거는 조리하거나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흡수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네. 흡수율은 떨어지만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얀 우유죠. 하얀 우유에 있는 칼슘은 네. 흡수율은 떨어지지만 우리가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어서 권장드립니다.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이와 연령, 그다음 건강 상태, 또 임신 유무, 폐경 유무에 따라서 칼슘제를 똑똑하게 챙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일반적으로는 칼슘이라고 하면 직접 이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데 또 칼슘제를 따로 복용을 해서 필요한 그런 분들이 또 있겠죠. 있습니다. 네. 특히 골다공증. 사실 뭐 유다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골다공증을 걱정할 나이는 아닌데 사실 이게 나이라는 게 진행되고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지만 남성도 골다공증이 있거든요. 근데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어요. 아, 무서웠네요. 다리가 부러진 다음부터 치료받기 전에 미리미리 드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커피 섭취량이 많이 늘면서 뼈에서 이런 칼슘 같은 미네랄이 자꾸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골절은 없지만 네.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40대가 된다면 특히 여성 경우 갱년기를 한다면 칼슘제를 좀 똑똑하게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양제 하나를 먹더라도 좋은 영양제, 또 효과가 있는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데요. 교수님, 보통 우리가 한우 하면 또 이렇게 등급을 매기잖아요. 근데 영양제에도 등급이 따로 있다고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소비자 또는 환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등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질병 발생 위험 감소, 생리 활성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생리 활성 2등급 이런 거 뭐냐면 어떤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3등 같은 경우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인체에는 부적합하다. 1등 같은 경우는 도움을 줌, 또 질병 발생 감소 이렇게 우리가 똑똑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소비자분들이 할 때 많이 혼돈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조건 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 특정 질환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경우에 특정 질병의 발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등급별로 해서 우리가 의학적 근거를 따라서 이 등급을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잘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도 있고요. 이거는 네. 식품영양청, 눈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식품영양청에 나온 것도 있고 또 GMP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안전하게 한 증명이 되는지 다 마크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똑똑한 구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궁금한 게 뭐 1등급, 2등급 같은 경우 이제 도움을 또 도움을 줄 수 있음인데 3등급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련 인체 적용 시험에 미흡함. 이건 어떤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보통 여성분들이 출산을 한 후에 조금 몸이 붓기가 있고 그러면은 네. 어머님들이 보통 호박을 삶아서 호박 내린 즙 같은 걸 갖다 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부종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인체에 어떠한 적용 시험에 들어갈지는 미흡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그런 관련해서 식품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또 식품 관련한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성분은 특정한 질환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약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이때 3등급에서 1등급, 그 다음에 간소, 기능 이런 식으로 점점 증거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보통 만나는 실제 처방약이 되는 겁니다. 또 영양제에도 뭐 궁합이 있다고 해요. 어떤 걸 먹으면 좀 궁합이 잘 맞고 어떤 건 또 먹으면 상극이다 이런 게 있다면요. 있습니다. 네. 사실 칼슘제를 먹으면서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C를 같이 드시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 C와 또 아주 미량의 미네랄들이 철분이 흡수되는 과정을 도와주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먹는 철분제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비타민 C랑 같이 드시게 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비타민 E 있잖아요. 이 네. 비타민 E는 우리가 물에 녹는 게 아니라 기름에 녹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 제조로 먹었을 때 마그네슘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몰리브덴 이런 미소량 금속 같은 경우는 그냥 먹어도 흡수가 잘 되는데 비타민 E랑 같이 먹게 되면 흡수율이 올라가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메가3, 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코큐텐 엔자임하고 같이 섭취하게 되면은 소장에서 흡수를 도와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와. 그런데 그런데 네, 비타민 이게 E와 중요하죠. 네. 칼륨 제제를 같이 들으면 충돌을 일으켜요. 칼륨과 예, 비타민 E를 같이 먹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혈 장애도 올 수가 있고요. 네.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철분제를 먹으면서 얼굴이 이렇게 떨리면 망간이나 아연제를 같이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철분제랑 아연을 같이 드시게 되면 서로 흡수가 될 때 충돌을 일으켜서 흡수를 둘 다 저해시킬 수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영양제를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영양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까요?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우선은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게 있죠. 우리 남편 술 너무 잦아요 하는 경우 이렇게 술자리가 잦은 남편분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비타민 C와 이런 실마린 제제가 있습니다. 이 실리마린 제제 같은 경우는 간의 활성 기능을 올려주고 간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다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또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하다 보면 맞아요. 다이어트. 미세 그 미네랄도 부족하고 콜라겐이 많이 빠져서 이제 다이어트하고 난데 이렇게 쭈글쭈글해졌다고 예, 이렇게 확 늘어나니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리기도 하는데 다이어트에 챙겨 드실 수 있는 게 이런 항산화 효과의 비타민 C와 그다음에 콜라겐 챙기시면 좋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갱년기 비타민 D라든지 칼슘 이런 거 드시면 좋고 70세 이상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 비타민제와 우리가 아연제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백내장 환자분들 군을 봤더니 비타민 C를 챙겨 먹었던 분들은 네, 이런 백내장 같은 안과 질환이 좀 적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항산화 효과가 있는데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제는 우리가 보통 직장인들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잖아요. 네. 그때는 비타민 C와 항산화제를 좀 챙겨 드시면 피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요즘에 종합 비타민제 그리고 오메가3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잘 모르면 또 고르기도 힘들거든요. 좀 현명하게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요즘은 거의 없는데요. 예전에 모두 외국에서 선물로 사오기 좋은 게 종합 비타민제잖아요. 엄마 나 선진국에 출장 갔다 왔는데 엄마 갖다 줄게. 그런 종합 비타민제에 네. 이산화규소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있었대요. 이산화규소. 네. 이산화규소라고 하는 성분은 사실 안정제의 효과를 보고 있어서 오랫동안 하는 첨가제의 효과를 보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서 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종합 비타민제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빼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건강기능식품 고를 때 주의사항 참고하셔서 하나를 먹더라도 현명하게 드시길 바랄게요. 이번엔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양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영양제 성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오메가3, 동물성보다 식물성이 좋다. 뭐 오메가3 하면 이 뇌나 또 심혈관 질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식물성이 더 좋다. 저도 이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정답은 뭔가요, 교수님? 정답은 둘 다 좋다입니다. 오, 둘 다. 동물성, 식물성 둘 다. 그 이유는 동물성이 위험하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이 동물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피쉬오일, 즉 생선 기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이사슬 단계로 봤을 때 큰 생선으로 만든 거 하다 보면 혹시라도 중금속 성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선택하실 때 작은 생선에서 만들어진 오메가3, 동물성 오메가3 보충합니다. 근데 식물성하고 동물성이 다른 이유가 네. 식물성에는 알파 리놀렉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반대로 DH나 EPA 같은 이 두뇌 성분 좋은 거는 동물성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동물성 선택할 때는 작은 생선에서 만들어진 그런 피쉬 오일, 오메가3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좋다입니다. 알겠습니다. 둘 다 좋다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질문 볼게요. 국내산보다 외국 영양제가 좋다. 뭐 요즘 뭐 해외에서 이렇게 직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뭔가 외국에서 이게 들어왔다 이러면 왠지 더 건강할 것 같고 몸에 좋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X. 오히려 네. 국내산이 더 좋다. 네, 그 이유는 네. 사실 이 성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내산, 외국산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비타민은 합성 비타민이거든요. 네. 그 합성비 천연이 좋다, 합성이 좋다를 떠나서 대부분 이 가격적으로 그다음에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합성 비타민이 나오는데 합성하는 과정에서 그 성분이 꼭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더 좋거나 국내에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공법으로 그다음에 국내에서 유통기간이 짧게 유통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비타민제 같은 경우도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종합 비타민제도 있습니다. 네. 일반 의약품인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 등은 불법이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동네에 우리 약사님들 친절하시잖아요. 네. 약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이 성분도 다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국 영양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는 고정관념이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비타민 C 감기에 효과가 있다. 이거는 뭔가 상식으로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O일 것 같은데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참 애매한데 실제로는 X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왜냐하면 없어요? 제 네. 직업이 있는 걸 있다고 얘기하고 없는 걸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사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맞다고 하는 것이 내일 틀릴 수도 있는 것이 의학입니다. 네. 지금까지 비타민 C와 감기와 관련된 모든 의학적 연구를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비타민 C의 효과 중에 감기 예방 효과에 대한 어떠한 의학적 근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C가 정확히 어떤 효과를 주는 건가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우리가 생활 활성 단계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효과를 갖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특정 질환인 감기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백내장 관련해서는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면서 비타민 C가 백내장 예방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이 제기가 돼서 연구가 되고 있고요. 감기와 같은 우리가 면역체와 관련된 것이 비타민 C를 먹을 때 도움이 되겠다는 가설화의 연구는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근거를 봤을 때는 안타깝게도 아직도 X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비타민 C는 감기에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입니다. 알약보다 가류약이 좋다. 가루약이 뭔가 흡수를 쫙 더 빨리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정답은 뭔가요? 사실 이거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주사약이 세요, 알약이 세요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약의 성상에 따라서 가루약이 좋은 경우도 있고 네. 또 알약이 좋은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환자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유 선생 그거 있잖아 이렇게 포획돼가지고 비타민C인데 다 가루 털어보면 시큰하게 들어가서 효과가 빨라지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데 특정 가루로 된 경우는 또 위산에서 다 파괴돼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알약으로 된 것도 그게 흡수되는 시간을 조절해가지고 소장 흡수라든지 십이장 흡수라든지 그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세모. 네, 바로 알약, 가루약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낫다는 게 아니라 선별을 해서 그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알약이 될 수도 있고 가루약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영양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뭐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양제는 약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식품으로 봐야 될까요? 영양제라고 하는 것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영양 제품. 현재까지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과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증진이나 특정한 질병의 치료에 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가정에 준비되는 고등어, 그다음에 칼슘이 가득한 멸치, 그다음에 충분히 엽산들을 섭취할 수 있는 우리나라 쌀밥, 그다음에 비타민 B가 많은 돼지고기. 이걸 골고루 드시면 좋을 텐데 우리 삶이 요즘에 너무 빡빡하고 바빠지다 보니까 인스턴트에 쫓기고 네. 또 특정한 연령별로 더 필요한 비타민들은 종합 비타민이 필요하거든요. 네. 따라서 균형 잡힌 영양 식사를 하시지만 연령별로 또는 상황별로 필요한 것 있다고 하면은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또는 약사님과 상의하셔가지고 본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종합 비타민제를 드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양제는 약이 아닌 식품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정호균입니다. 가을하면 여러분은 어떤 식재료가 떠오르시나요? 전어, 새우 등 맛있는 재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오늘은 가을철 입맛 돋아줄 새우를 이용한 맛있는 수제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재료는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파, 호박, 새우, 그다음 새우 내장을 이용한 수제비 반죽, 그다음 새우 육수죠. 이 과정이 힘드신 분들은 꿀팁인데 새우 분말 사다 쓰시면 됩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양파를 좀 넣어서 단맛을 조금 내주고요. 그다음에 호박 좀 넣어줄게요. 그리고 야채가 좀 이제 끓기 시작해서 야채 맛이 우러나면 그때 새우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채소가 완벽히 이제 국물이 우러나면 그때 수제비를 넣어 볼게요. 약간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새우를 먼저 안 넣고 수제비를 먼저 넣어 하는데 해산물은 오래 익히면은 어떻게 될까요? 푸석푸석해지고 질겨지죠. 그러니까 이 새우 향이 잔뜩 들어있는 수제비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새우를 넣도록 해볼게요. 반죽은 먹기 좋은 크기로 뜯어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제비가 다 들어갔고요. 수제비가 떠올라서 한 스푼 팍 끓으면은 그때 이제 새우를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육수에도 기본적으로 소금 간을 해놨어요. 그리고 수제비에도 소금 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간을 하시지 말고요. 드실 때 필요하신 만큼 소금을 좀 더 넣으시던지 아니면 후추 혹은 간장을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채소에서 채소 맛이 다 우러나고 수제비도 완벽히 다 익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여기 보동통한 새우살을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동통한 새우살이 살아있는 새우 수제비를 완성하였습니다. 우리는 건강기능식품 뒷면에 라벨 정보를 무심코 넘길 때가 많은데요. 원료명은 뭐고 함량은 얼마나 되는지, 영양 기능이 나한테 맞는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충분히 따져보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 너무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음식과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